26년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이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가치 있는 서울 부동산을 팔고 싶지 않다면 답은 한 가지, 증여입니다. 배우자나 증여세가 근데 또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배우자나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에게 최대한 증여해야 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는 죽이고, 살벌하네요. 그러니까 납부할 만한 능력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래 성장 동력과 벤처기업, 지방과 주식시장을 살리겠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돈은 안 빌려주고 기업에 돈줄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세제 방향이고, 아마 이 방향은 남은 기간 동안 줄곧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도 그래서 그런지 아주 두껍습니다. 세제 개편안 시리즈로 내보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잠시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 나라의 부는 그 나라가 생산하는 부가가치 총합입니다. 금이나 부동산 가격이 아니죠. 그 나라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면 금은 금속 조가리가 되고 부동산은 시멘트 덩어리가 될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기업이 흥하는 것이 진정한 부다. 즉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부다라고 애덤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그 일자리를 키우고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 기업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사실 줄곧 그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 아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84 제곱미터, 국민 평형수가 60억, 70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아파트는 당연히 키 맞추기를 해서 덩달아 가격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초고가 주택의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정상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초고가 부동산을 가격을 안정화시키자, 하향 조정하자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정책은 정부 정책이고, 그러면 우리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팔아야 할까요? 끝없이 이어지는 조그만 시골길이 있습니다. 양옆에는 물도랑이 그 길 따라서 쭉 이어져 있어요. 그 길 위에 술 취한 어르신이 저녁길에 갈지자로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른은 언젠가 물고랑에 빠질까요? 물고랑은 현실이고, 그 어르신은 정책과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요. 저도 쭉 같이 한번 알아보고 영상 말미에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자, 숫자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죠. 공시가격 14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을 넘을 때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시가로는 약 20억 원입니다.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다주택자 경우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시가로 약 13억 원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과세표준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액 합산가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에 따라서 나눕니다. 거주하는 경우 14억 원,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 종전까지는 어땠나요? 둘 다 12억 원이었는데 사는 집은 2억이 더 올라갔지요. 그렇지만 살지 않는 집은 3억이 더 내려갔습니다. 같은 1주택인데 5억 원 차이가 생깁니다. 그 외에 즉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9억 원에서 4억 원 더하기 5억 원 곱하기 거주주택 공시가액 나누기 주택 공시가액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는 4억 원 기본으로 주되 나머지 5억은 자기가 사는 집이 전체 주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준다는 뜻입니다. 법인은 지금처럼 기본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자,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 세부담을 적정화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주거용 1주택은 지속부호하되 비거주 주택, 다주택, 1세대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위 공정시장가액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 항목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시행 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부가 낸 개편안입니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치고 나서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심의가 확정되면 종부세의 대부분 항목은 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국회에서 논의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정리해서 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은 60%인데 이제는 아예 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법에서 원래 정한 범위는 60에서 100% 사이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60%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주택 보유자 예. 이분들은 2027년에 70%, 2028년 이후는 80%로 올립니다. 이제 혹시 가격이 그대로여도 세금은 오른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도 역시 올리는 세율입니다. 지금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세율이 갈립니다. 개정안은 주택수 기준 차등 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세 표준 6억에서 12억 원 구간의 세율을 올립니다.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이 변경된 세율인데요. 6억에서 12억 구간이 1.0%에서 1.3%로 2027년에 바로 올라갑니다. 2주택 이하 기준으로 12억에서 25억은 1.3에서 1.5%, 25억에서 50억은 1.5%에서 2%, 50억에서 94억은 2%에서 2.7, 그 초과 금액은 2.7에서 35%, 3.5%가 됩니다. 3주택 이상은 2027년 현행과 같습니다. 즉
2주택 이상이라도 주택 총액이 고가인 경우 종부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죠. 2028년 이후에는 주택수 구분이 없어집니다. 모든 주택에 한 해의 세율표가 적용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은 3주택 이상 세율표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주택수와 무관하게 됩니다. 주택수와 무관하게 가격을 잡겠다. 이 이게 가장 큰 목표치가 되는 거죠. 네 번째, 1세대 1주택 세액 공제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두 가지 공제를 받습니다. 연령에 따른 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연령 공제는 60세에서 65세 사이는 20%, 65에서 70세 사이는 30%, 70세 이상은 40%입니다.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바뀌는 건 보유 공제입니다. 지금은 5년에서 10년은 20%, 10년에서 15년은 40%, 15년 이상은 50%인데 이 보유 공제가 거주 공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전환 방식이 중요합니다. 27년에는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보유 공제는 거주 공제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즉 보유는 10에서 20, 25%, 거주는 20, 45%입니다. 그리고 28년 이후에는 거주 공제만 적용됩니다. 오래 보유했지만 살지 않았다면 2027년에 이미 공제율이 절반으로 줄고 28년부터는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말로만 들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부담 상한. 같은 세액 공제 항목에 새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액이 한도인데요. 지금은 공제율 한도 80%만 있고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은 27년도에 800만 원, 28년도에는 600만 원으로 그 한도를 신설합니다. 따라서 아주 오래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많이 해 주지 않겠다. 초고가 주택은 역시 많이 보유를 했던, 연령이 많든 거주를 했던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가격을 절대 올리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또는 가격이 많으면 그만큼 돈을 내라는 얘기죠. 계산된 공제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이제 한도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건데요.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고령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도 조정됩니다. 직전년도 총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150%를 상환으로 두던 것이 이제 200%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완충 잔치인데요. 이제 이렇게 그 소득은 없는데 세금을 내라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납부유예,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 내기 어려우니 이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하는 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대신 유예 기간 동안 3.1% 이자 상당액이 부과됩니다. 지금은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1세대 첫 번째, 1세대 1주택일 것,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것,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을 것, 그리고 직전 연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것, 종합소득세 금액 기준으로 6천만 원입니다. 개정안은 이 소득 요건을 총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건을 신설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 연도 총급여나 종합소득 금액 대비 당해년도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주택자, 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그리고 이 요건만 충족하면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과 나이 보유 요건을 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납세 담보로 만약에 납세 보증보험을 제공하면 보증보험료를 한도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감면해 줍니다. 이거는 27년 이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종부세에서 거주 기간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그럼 사정이 있어서 못 살았던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거를 이전하는 날 현재 그 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업,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의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병원, 질병,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약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출국, 60세 이상 직계 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그 밖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셋, 다른 시나 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입니다. 이 경우 보유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최대 인정 기간은 3년입니다. 둘째, 재개발이나 재건축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이라면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자,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실 것 같으면 이것을 확실히 증빙할 수 있는 증빙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자,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산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세액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주택의 주도권이 아무래도 사모님들에게 많이 계셔서 첫째, 김 사모님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18억 원 아파트 한 채 15년 보유하고 15년째 계속 직접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68세. 2028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18억이고 여기서 14억을 넘으니 과세 대상입니다. 18억 마이너스 14억 공제를 하면 남은 금액은 4억, 공중가액 비율 70%를 곱하면 2억 8천만 원입니다. 세율은 3억 이하의 구간이니 0.5%가 되겠죠.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다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산출세액 얼마 나왔나요? 150만 원 나왔습니다. 3억 곱하기 0.5%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안 내는 거죠, 뭐. 근데 여기에서 거주 15년이니 거주공제 50%, 연령공제 30% 해서 80% 풀로 꽉 채워줍니다. 다만 이제 한도는 있죠. 600만 원. 그래서 사실상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18억 원 예를 들었는데 시세로는 얼마나 될까요? 약 시세의 80%니까 한 22, 3억짜리 정도는 22억에서 3억 정도까지는 사실 종부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주를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동일한 조건인데 거주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박 사모님은 아, 기본 공제가 14억이 아니라 9억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5억 원
더 크게 잡히죠. 그러니까 18억에서 9억을 빼면 9억, 여기에 70%를 곱하면 과세 표준은 6억 3천만 원. 6억에서 12억 구간이니 1.3%. 대단히 많이 높아졌죠? 아까는 0.3%였잖아요. 세액공제는 또 어떻게 되느냐? 거주공제 2027년 경우에는 거주공제의 절반인 25%. 그 다음에 거주공제는 27년에는 보유 15년에 대한 보유공제가 거주공제의 절반인 25%, 거주공제는 0%니까 둘 중 높은 25%를 받습니다. 그런데 2028년부터는 주거공제만 적용받게 되니 0%입니다. 그러면은 연령공제 30%만 남게 되는 겁니다. 같은 집 같은 보유기간인데 기본공제에서 5억, 공제율에서 50%포인트가 벌어집니다. 자, 이번 개편안의 설계 의도가 이 두 장면에 다 들어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많이 힘들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자, 함께 챙길 항목이 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면서 오래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지원이 두 가지가 붙습니다. 오늘 짧게만 짚고 다음 편에서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첫째, 장기 거주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대입니다. 지금은 소득 종류별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는데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이 30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2,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되고 인별과 양도 건물별로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되고 특수관계인 간 양도자와 관계인 간의 양도와 비거주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시기는 27년 이후고요. 둘째,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과세 특례입니다. 양도율 기준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고 보유기간 총 5년 이상인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 후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시골로 내려가라는 거죠. 2027년 양도는 50%, 5억 원 한도로 감면하고 28년 양도는 30%, 3억 원 한도입니다. 사후 관리가 엄격합니다. 6개월 안에 이주하지 않거나 양도 후 5년 안에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주하거나 팔았던 집을 5년 안에 세대원이 다시 사면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액 가산액을 1개월 안에 납부해야 됩니다. 자, 연도별 캘린더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는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하면 되나? 지금 확인해야 될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집 국시 가격을 확인하세요. 14억과 9억 두 사이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실제 거주하면 뭐 14억 아무 상관없다. 거주하지 않아도 9억 이하면 아무 상관없다. 이런 거죠. 둘째, 실제 거주를 과세 대상이라면 둘째부터는 실제 거주를 입증할 자료를 꼭 정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겠지만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관리비, 만약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관리비나 부내역, 카드 사용지, 뭐 학교 자녀, 거주 여부가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가르는 구조가 됐으니
이런 증빙이 곧 정말 중요한 절세입니다. 셋째, 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 사유를 확인하세요. 취약, 전근, 질병, 뭐 이런 학교 폭력, 참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좀 과세 분쟁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좀 걱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넷째, 만 65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거주하셨는데 보유세가 소득의 10%를 넘는다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주하는 1세대 1주택 면세점이 공시가격 14억 원이고 그 외는 9억 원, 기본공제는 거주 14원, 비거주 9억으로 갈립니다. 둘,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금액 한도가 생깁니다. 셋, 2027년부터 세율 일어나는 2027년 이후에 적용이 되고 세율이 일원화되는 것은 28년부터입니다. 제가 많이 이런 세법 개정된 내용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참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해요. 이제 초고가 주택, 그거는 1세대 거주하건 물론 거주하는 것이 훨씬 더 세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주택, 초고가 주택이 아니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높은 가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뭉치면 죽고, 즉 한 사람으로 다 명의로 해놓으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즉 세대 간에 싹 분리를 해놓으면 부담이 굉장히 많이 경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대 간에 다 합해서 다시 과세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못합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었고 헌법까지 한번 검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피난처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편을 예고해 드릴게요. 다음 편은 양도소득세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주택 외는 장기보유소득공제로 갈립니다. 참. 자, 비거주 다세대 이 서울주택을 팔아야 할까 말까에 대한 제 대답은 좋은 부동산은 계속 보유해야죠. 다만 종부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는 계산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